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조국 전 민정수석이 드디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인사청문회입니다. 물론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법에는 장관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해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와 관계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10명이 넘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조국이 인사청문회에서 망신을 당할까? 아니면 우리가 몰랐던 그 뭔가가 터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당은 벼르고 있습니다. 아직 카드를 내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언론의 검증도 아직 시작도 안 됐습니다. 자, 조국 어떻게 될까요? 진성호의 융단폭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융단폭격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국 수석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기 때문에 이달 안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회에 다음 주 초쯤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할 겁니다. 그러면 이번 달 안에 조국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뜨거운 8월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은 아시다시피 민정수석으로서 지난 2년 2개월 동안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검증을 했습니다. 개판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사퇴하고 또 인사청문 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할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위장전입, 무슨 집도 여러 채, 부동산 투기 의혹,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사검증을 엉터리로 한 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겠답니다. 본인은 어떨까요? 지금 벌써 조국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 법대 82학번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서울대 법대 82학번입니다. 동기입니다. 자, 조국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야당 무시를 넘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혹독한 검증을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뭐라 해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낱낱이 밝히겠다. 선전포고를 냈습니다. 뼈까지 발라먹겠다. 이런 겁니다. 자, 과연 한국당과 야당들이 조국을 제대로 인사검증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 자, 어제 토요일, 어제 금요일, 오늘 토요일, 그리고 계속해서 인사청문회 사무실에 있는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야당의 공격이 예상되는 것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55억 원 상당의 재산입니다. 아니, 진보 좌파 쪽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재산이 많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조국의 경우도 부인 재산이 많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이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국 수석 후보자 재산 54억 7천만 원.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자격으로 신고한 액수입니다. 공시가 9억 2천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3익 아파트. 매매 시세는 현재 15억, 17억 정도 한답니다. 근데 신고는 9억 2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양대 교수랍니다. 자, 예금만 27억 원. 예금만 27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7억 9천만 원 상당의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건물 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부부는 QM3, 아반떼, SM6 차량 세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54억 원에 달하는 재산. 자, 야당은 54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날선 추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겸신 씨 부인 집안이
사학 재벌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수 부부가, 동양대 교수가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름만 들어서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울대도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월급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후보자 부부의 재산이 54억 7천만 원. 뭔가 터질 것만 같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야당이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국 후보자의 아킬레스건은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산호맹 사건과 관련돼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감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는 과거 한겨레 21과의 인터뷰에서 국법법 위반 전력도 있고 위장 전입도 있고 나는 청문회 통과 못한다고 했던 발언이 요즘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위장 전입 부분은 사실과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지만 서류로 확인해 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 사회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한다? 물론 산호맹에 이견도 있다고 조국은 밝혔다고 하지만 이런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법 처리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던 자가 이제는 뉘우쳤다. 장관 하려한다. 이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어떻게 한국당이 비판할 건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또 하나, 결정적으로 이것은 한국당이 얼마나 잘 핸들링을 할 건가인데,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반원 폭로에 따른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제대로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 조국 민정수석 산하에서 일어났던 이 많은 의혹들. 그 당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상당히 많은 자료를 공개하고 폭로했습니다. 이것들을 민정수석 당시의 조국과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자, 과연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검증 실패 논란도 있고 청와대 회전문 인사 논란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야당이 밝히느냐. 조국 인사청문회 상당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씨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자 당시 민주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해야 됩니다. 아무튼 인사청문회 그 뜨거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인사청문회에서 조국은 어떤 망신을 당할지 혹은 돌파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윤간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